시간만 나쁜 친구는 그 유형의 위에 있는 문제를 푸시고 다음 문제는 같이 시간 제로 타임 어택 하자.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푼 사람 손? 네, 조금 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의하여 PA를 NS분의 NA, PB를 NS분의 NB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이제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으므로 이 부등식을 바꿔주면 0, NB, NA 얘네들은 S의 부분집합들이죠. 사건 A, B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의 경우에 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 S 이렇게 있고요. 1, 2, 3, 4, 5가 들어가 있는데 A, B가 배반이니까 교집합이 봉집합,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 하나씩 원소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NB를 정하고 그 다음에 NA를 정하고 AB를 정하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NB를 정하고 NB가 작은 값이잖아요. 0보다는 크니까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는 생각해보면 얘가 더 크면은 5가 넘어가서 안 돼요. 그럼 1일 때 얘가 2개, 3개, 4개 가능하고 2일 때 3개, 4가지 케이스가 가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1, 2 그러면 얘 하나 가져가니까 50. 그럼 남은 4개 중에 2개인데 40 이렇게 하면 나올 거고요. 1, 3 하면 자리가 없는데 1, 3 하면은 50. 이거 50은 다 똑같겠네. 그래서 50 곱하기 하고 남은 4개 중에 3개 고르기. 얘는 50하고 남은 4개 중에 4개 고르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OC2로 B의 원소를 먼저 정해주고 그리고 A의 원소는 남은 3개, 3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5 곱하기 6, 30 20 얘는 5 얘는 이제 OC2니까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65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푼 사람 손 다시 답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요, 첫 번째 근원 사건 확률이 같으므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의하여 PA, PB를 다르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봤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1, 2, 3, 4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면 얘네 원소의 개수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NB를 정하고 NA를 정하고 그 다음 B의 원소를 정하고 A 원소를 여기서 B, A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요 5분 친구는 요거 쓰시고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나타내 보시고 수영도 구조만 그리고 들어갑시다. 얘가 1대
2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고요, 3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원소를 정하고 A 원소 정하자. 이렇게 내가 푼 거죠? 곱하기 의미들이 그런 의미들이었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유형 2번 마지막 문제도 짧게 갈게요. 타이트하게. 2부 시작 420번이에요. 시간 내에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세 거리 되죠. 36개밖에 안 돼. 360개만 보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많이 타이트하죠? 너네가 막힘 없이 풀면 안 부족할 거고 좀 막힌다면 시간 내에 아마 못 풀 텐데 괜찮아요. 이게 얘들아 천천히 풀는 건 너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제고 좀 긴장감 가지고 하는 건 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얘는 나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것 같고요. 솔루션 1. 그러니까 우리가 1이 되려면 i의 4의 배수승 돼야 우리가 1이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수학하에서.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 i라서 이 n이 꼴이냐 짝이냐에 따라 이 마이너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단 말이죠. 솔루션 1은 n 홀짝을 먼저 여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나는 n을 정하고 n을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n이 홀수면 1, 3, 5 2, 4, 6 이렇게 홀짝을 따로따로 관찰을 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옆에다 한번 써볼게. 예를 들면 n이 1이라면 i의 m승 곱하기 하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아요. i의 n승 이렇게 변하겠죠? 마이너스 i의 n승이네요. 마이너스 i의 n승이랑 똑같은 말이 될 테니까 그냥 마이너스하고 i의 m뿔 n승 이렇게 될 때니까 이 친구가 마일이 될 때를 찾아라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일이 되는 건 그럼 m뿔 n이 얘랑 똑같은 말은 m뿔 n이 마일이 되려면 이제 2부터 되네요. 2 그 다음에 6 10 14 땡땡땡 이렇게 되는데 이 m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야. 이 뒤축 싹 다 안 돼요. 이게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1이라면 하고 그때 m을 직접 다 세면 돼요. 1 대입해서 1 집어넣으면 2 되죠. 5 집어넣으면 6 되죠. 9 하면 10 했는데 9는 가질 수가 없죠. 그럼 m은 하고 개수만 딱 세면 되니까 두 가지인데 나중에 쓸게요. 1호
자, 3일 때는 이제 2는 될 수가 없겠네요. 3 집어넣으면 6 되고요. 7 집어넣으면 10 되면 7 못 가지죠? 여기 3만 되네요. 5일 때는 1, 5 가능하겠죠? 자, 짝수일 때는 이제 i의 m승, i의 n승 이렇게 되니까 i의 m뿔 n승 이렇게 되니까 얘가 1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는 1 이렇게 둔다면 m뿔 n이 4의 배수구나. 이렇게 이 뒤로는 안 되겠죠? 주사위 늘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n이 2일 때 그럼 여기 2, 6 하면 가능하겠죠? 여기 4일 때 하면 4는 될 수가 없고 4, 8 하면 되는데 8은 안 되잖아요. 4만 되겠네요. 6 들어가면 2, 6 하면 또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걸 다 센 거야. 전체 교과 개수가 36개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따라서 하고 내가 표본공간 설정을 잘해야 돼. 주사위 2개 던졌죠? 그럼 내가 그 원소를 36개로 본다면 각각 일어날 확률이 똑같을 거야. 그럼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까 NS분의 NA 하면은 36분의 하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솔루션 1.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뭐야 이거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n에 따라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다 해서 홀짝 나눠서 해결을 하는 게 솔루션 1이 되는 거고요. 솔루션 2는 이거는 조금 발상이 필요하긴 한데 i의 m승 마이너스 i의 n승이잖아요. 얘를 우리 마이너스 i는 이 i의 3승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i의 m승 곱하기 이게 i의 3n승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i의 3승의 n승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일이 i의 3승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i의 3n승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i의 3n뿔 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홀짝을 안 나눠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4의 배수여야 된다. 이게 4의 배수여야 된다. 그래서 얘는 1 되려면 얘랑 똑같은 말은 3n뿔 m이 4, 8, 12, 16도 될 수 있겠네요. 얘가 최대 36, 18, 24까지 가는 거예요. 20, 24 이걸 다 찾으면 돼요. 그래서 n을 먼저 정하는 게 낫겠죠? n을 정하고 m을 정하자 해서 n이 1일 때를 보면 1 지금 3이죠? 그럼 얘가 가능한 게 1 되고요. 그 다음에 5 되겠네요. 이렇게 가능할 거고, 얘가 2가 된다면 6 들어가니까 2, 6 가능하겠죠? 3이라면 9 들어가니까 3, 5, 아니 3, 7, 3밖에 안 되네. 이렇게. 4가 들어간다면 4, 3, 12니까 얘 안 되고요. 4 하나 가능하겠네. 자, 5 땡땡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i의 3승이 마이너스 i다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랑, 또 하나는 그냥 이런 거 발상 못해도 홀짝에 따라 나누면 되는 거잖아. 홀수 짝수 따로따로 어떻게 식이 변형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싶은 사람 손? 혜인이 어떻게 풀었니? 못 풀었어? 아무도 못 풀었나요? 푼 사람 손? 서현이 어떻게 풀었어? 틀렸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세연아 풀었어? 몇 번 나왔어? 조금씩 답은 나왔어. 너는 어떻게 풀었니? 첫 번째 풀이로 갔어요? 네. 서현이 어디서 풀었을까? 안 하나 틀렸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너희가요, 이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 얘는 지금 식을 변형을 하는 거고요. 솔루션 1, n 홀짝 역으로 나누기를 먼저. 내가 추천하는 풀은 이거야. 이게 전혀 발상적이지도 않고 좀 풀려고 생각이 되고요.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은 1이다.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버리는 거죠. 이렇게 부관분할하듯이. 그래서 얘는 볼 수 있다. 마이너스 i의 m뿔 n승은 1 하고 n 홀
i의 m뿔 n승은 1 n자.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n이 홀수라면 이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m뿔 n은 2, 6, 10 n홀. 그 다음에 얘는 m뿔 n이 4, 8, 12 n자. 네,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찾아주면 된다. 얘는 이렇게 그대로 그냥 쓸게요. 솔루션 1, 2만 한번 써보시고요. 얘는 이제 i 제곱이 있다를 이용한 거예요. i 3승이 마이다를 써도 되고요. 네, i 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i, 그럼 i 3승으로 해석을 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추천하는 풀이는 1번 풀이고요. 그냥 두 번째 풀이는 오늘 복소수 오랜만일 것 같아서 저렇게도 할 수 있었구나 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쓰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1이 되는 상황을 구해라 동치 표현들을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죠. i에 그냥 날려버리고 mn에 대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다 쓴 친구는 그 다음 유형 터프 아닌 거 풀고 있어요. 다 쓰면 그 다음 유형 터프는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 431번 2분 줄게요. 시작. 그냥 줄까? 저거 보면 콧물 안 나. 그래서 코감기 걸리거나 비염 있으면 저거 맨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만족하는 거 찾잖아요. A를 정하고 무슨 말이야?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세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보면은 최대 216개밖에 안 되거든요. 표본과 원소 개수가 216개니까 저거 만족하는 사건
원소 개수도 216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근데 이 정도면 색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A, B, C가 제약 조건이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 A, B가 한번 언급이 됐죠? 제약이 걸린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가 C보다 크다, A, C에 제약이 걸렸죠? 그러면 A에는 제약이 2번 걸리고 B, C에는 제약이 한 번씩 걸렸어? 그러면 나는 보통 제약이 가장 많이 걸린 애를 먼저 관찰을 해요. 케이스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붙이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A를 정하고 BC 한 번에 BC 게임 관계가 없으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A를 정하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6까지인데 딱 봐도 수용도가 달라. 왜냐면 1을 하면 없어요. 그냥. 더 작아야 되니까 얘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다 1은 안 돼. 자, 2가 들어가면은 B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밖에 없으니까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이렇게 되고요. 자, A가 3이라면 얘는 1, 2 가능하니까 두 가지. 규칙이 이제 2쯤 보여야 돼.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설마 다음 거 3의 제곱, 3 곱하기 3, 3제곱. 그러면 5, 6 하면 여기에 3, 4, 5의 제곱까지 더하겠구나. 그래서 1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구나. 해서 6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인 거잖아요. 5, 6, 11. 그래서 50.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에서 216 NS분의 NA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죠. 이거 6의 상승이니까 약간 할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너희가 써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이 취소선 그은 거야. 갑니다. 이렇게. 푼 친구들은 똑같이 풀었으면 그냥 냅두면 되고요. 그 친구들은 저 정도는 써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 어떤 사건의 급사건을 해석할 것인가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러려면 평소에 많이 해봐야겠죠? 처음부터 그게 바로바로 되는 사람은 없어. 나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풀면 보자마자 그냥 이거 엔드 이거 엔드 이거 쓱싹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숙제할 때 얘들아 막 풀지 마세요. 곱사건 해석하는 연습 재료들인 거예요. 이거 여기는 숙제들을 풀면서 곱사건 해석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문제 풀면은 이거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문제는 풀진 않을 거고 잠깐 얘기만 좀 해보자면 봐봐. 주사위 눈 A, B, C가 이거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A, B의 관계, B, C의 관계,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린 건 B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B를 정하고 A를 정하고 C를 정하면 아마 그게 제일 빠른 풀이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좀 더 많이 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 함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 A, B, C. 얘네가 고를 수 있는 건 얘가 제일 작죠? 얘가 제일 크거나 같죠?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 중에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 근데 문제는 분모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죠. 그럼 우리가 클 때, 같을 때 따로따로 봐도 되고 아니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등호를 여기 공역에 추가하고 그럼 내가 그냥 증가함수를 뽑기만 하면 자동 결정 이렇게 돼서 사실 답은 73이 답일 거예요. 경우의 수가 3, 35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전체 경우에서 216분의 와? 답이 없네. 왜 답이 없죠? 같아질 수가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뭔가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이 센 것 같네. A가 1을 가질 수가 있고요. C가 6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거지? 3 이래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3, 2는 7, 6, 5 이런 거 맞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케이스를 나왔다면 이게 뭔가 무슨 일이야? B를 정하고 A 정하고 C 정할게요. 자, 그럼 B를 정한다면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가 가능한데 여기가 B만 2보다 A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가 1이잖아요. 얘는 최소한 4는 돼야 돼. 2는 돼야 돼. 그러니까 B가 최소한 4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B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까지 되겠네. C랑 B랑 똑같아도 되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B가 4가 됐어요. 될 때, 그럼 A는 B만 2 하면 2죠? 그거보다 작다 했으니까 한 가지 가능한 거고요. B가 4니까 B만 2, 얘는 2 이상이니까 2, 3, 4, 5, 6이니까 5가지 가능하고. 자, B가 5였다. 그럼 B만 2는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1, 2 두 가지 가능하고요. 3 이상이니까 3, 4, 3, 4, 5, 6이니까 4가지 가능할 거고. B가 여기 들어가면 4니까요. 얘는 1, 2, 3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면
4, 4, 5, 6 세 가지. 그러면 5, 8, 9, 22. 216분의 22니까 108분의 11, 4번, 4번 이렇게 되네요. 왜 안 나오네요? 35가 나오면 안 되고 22가 나와야 되는데요. A 최소값 1, C 최대값 6.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왜 안 될까요? 함수로 보면 왜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A가 2, B가 빼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구나.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요게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B가 몇이어야 되니까 7에 들어가. 이렇게 되면 이거 조심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는 우리가 제약이 많이 걸린 거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풀면 된다. 이거 조심해야겠네. 저 가능한 값, 안 되는 값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구나. 저걸 쓰는 문제들은 그냥 풀면 다 맞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네. 조심해야겠다. 자, 유형 4번 봅시다. 터프가 없으니까 너네가 하시고요. 자, 유형 5번. 자, 이것도 2분 주기요. 시간 촉박하지만 최대한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해보세요. 사실상 그냥 경우의 수 문제고 마지막에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긴 했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어디까지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1분만 더 줄게. 그러면 너네가 2분 동안 답을 못 구해도 곡사건 해석만 하고 수영도 구조 판단만 해도 충분해요. 그걸 목표로 하시고요.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수영도 구조 판단을 많이 해봐야 이게 딱 되지. 꾸역꾸역 안 돼도 막 해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큰 사람 손? 네, 별명 없긴 하네. 자, 이제 얘는 너희가 곱사건 어떻게 섞을지는 너희 맘인데, 그러니까 지금 4랑 5에 뭔가 제약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4는 양옆에 4보다 큰 수가 있어야 되고요. 5는 5 양옆에 5보다 작은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 하나는 알겠어. 4는 맨 앞에 절대 올 수가 없어. 맨 앞이면 우리 양옆에가 없잖아. 양옆에 다 있어야 되는데 4랑 5는 그럼 맨 끝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가장 이제 러프하게 가면은 4의 위치를 정하고 5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문제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4, 5가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가 수용도 구조가 각각 고배 법칙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문제 경험 많아지면 딱 그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가정하에 같을 줄 몰랐는데요? 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손을 적어. 그냥 4 정해. 5 정해. 이렇게. 그럼 4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리를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자리 중에 여기는 1이 못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도 1이 못 들어가요. 그럼 4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근데 내가 1을 여기다 치고 나머지 한 거랑 1을 여기다 치고 나머지 한 거랑 뒤집어 보면 어떨까?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도 부분적인 고배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도 똑같을 거야. 얘랑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만 다른 거 하면 될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 모르겠다? 5개 다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1번에 앉았을 때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1번 양옆에는 5보다 4번 양옆에는 4보다 큰 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1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일단 5가 들어가도 되고요. 5가 하나, 둘, 셋, 넷 우선 6개 중 하나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5가 여기는 못 들어가. 근데 5가 여기 들어갔을 때 나머지랑 여기 들어갔을 때 나머지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5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5 오른쪽에 5보다 작은 거다 이거 하나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5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5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5 옆에 2개나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걸 너네가 판단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직접 숫자를 써보고 판단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5가 여기 앉았을 때 또 따로따로 해서 다 더할게. 아니면 이렇게 수용 한 번 더 나눌까요? 여기가 몇 번짜리는 4, 5, 6, 7, 4번에 들어갔을 때 and 그 나머지 한 번에 추리합시다. 자, 4, 5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4보다 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가능한 게 5는 이미 썼죠? 6, 7밖에 없을 거야. 그럼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5보다 작은 게 들어가 있는데 1, 2, 3, 4 중에 4는 있었으니까 3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 결정되고 남은 거 순서만 3팩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여기는 4보다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되고 큰 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6, 7 그리고 여기 옆에 5 때문에 여기에 4보다 어떤 애가 들어가야 돼요? 작은 애, 가는 불가는? 불가는 안 되는구나. 걸러내면 돼.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 양옆 결정하고 5 양옆 결정하고 하면 남은 거 하나 내가 쓰면 되겠네요. 4 양옆에는 6, 7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걔 순서 2팩 하면 될 거고요. 잠깐만. 5번 자리는 이거 3번 자리 있네. 5번 자리에 있을 때 4 양옆에 6, 7이니까 2팩 순서 정해주고 5 양옆에는 1, 2, 3 중 2개 뽑아 순서니까 3P 3 곱하기 2로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정했으면 남은 건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 남았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가겠지.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리에 5가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여기 결정하고 여기 결정하고 남은 거 똑같다 하니까 얘랑 결과가 똑같을 거야. 6번 자리도 똑같다. 그럼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겠죠. 여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 1번 자리가 이제 끝난 거야. 1번 자리를 했으니까 5번 자리도 한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이제 2번 자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2번 자리 들어갔을 때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1번, 여기 1번, 잠깐만. 이씨. 그냥 1, 2, 3, 4, 5, 7로 넣을걸. 왜가 뭐 어떻게 돼? 너네 알겠지? 이름이 여기 1번 넣는 바람에 이 5번 넣을 때 헷갈렸다. 이 처음에 지금 5번이 2번 자리였네. 2번 자리였고요. 3번 없고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자리에 4가 들어갔을 때, 자, 그럼 5는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했지, 양 끝은. 그럼 이제 5가 하나, 둘, 3개 가능한데요. 여기 가능한데 아까 같은 논리로 여기가 안 돼. 여기 2개밖에 안 나온 거야. 이게 지금 1, 2, 3번 자리, 5번 자리 가능한 거죠. 3번, 5번. 자, 이가 3번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면, 4, 5가 이웃하면은 여기 정하고, 여기 정하고, 나머지 하면 되니까, 여기 6, 7 중 하나, 1, 2, 3 중 하나. 2 곱하기 3. 그럼 남은 애는 그냥 3배.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4, 5가 이웃하면. 자, 그 다음에, 5가 여기 들어갈 때, 안 했네. 5가 여기 들어갈 때 했었는데, 1번 자리 빼고. 1번 자리 들어갔다면 5 왼쪽 4 오른쪽 3팩이니까 얘는 똑같을 거야. 손도 구조가. 자, 5번 자리 들어갔다 1, 2, 3, 4 여기 들어갔다 양옆 배정하고 양옆 배정하고 나머지 작은 결정이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겠네요. 2팩 3가지 곱하기 2가지 남도 작은 결정. 그래서 계속 얘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4, 5가 이웃한다면 항상 이렇게 나오고요. 이웃하지 않는다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용도를 사실 2개를 써도 되지만 우리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했으니까 마지막 3번만 하면 되는 거죠. 3번 자리일 때만 혼자 다르고 1번, 5번 똑같고 2, 3번 다르니까 이 3번일 때 하면은 4가 이제 여기 들어갈 때 5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는 또 아까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고요. 여기는 또 이웃할 때니까 상황이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5가 여기 구하고 여기 안 되네. 해보자.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안 되니까 여기 하나만 구한다면 곱하기 2 하면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2 한 다음에 5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여기 하나 정하고 6, 7 중 하나 여기 1, 2, 3 중 하나 2 곱하기 3 곱하기 나머지 3팩 이렇게 해주면 나올 것이다. 한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풀이고요. 근데 이제 이 규칙이 좀 보였다면 4, 5가 이웃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웃하면 4 옆에 하나, 5 옆에 하나씩만 딱 결정하면 되고 이웃하지 않았다면 4 옆에 2개, 5 옆에 2개를 봐야 되네. 해서 그렇게 봤다면 우리가 4, 5가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그럼 4, 5 이웃 여부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용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4, 5가 이웃한다? 그럼 이웃해야 되니까 순서 고려해주고요. 2패. 그럼 어쩌고 4, 5 어쩌고 해서 여기 6, 7 중 하나 여기 1, 2, 3 중 하나 한 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 묶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개니까 하나, 둘, 셋 더 남았겠죠? 얘네 순서로 그냥 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400 이렇게 해버리면 이웃할 때가 처리가 한 번에 다 끝난 거야. 이건 조금 문제 경험이 많으면 이렇게 풀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좀 힘들죠. 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4에 위치한 5의 위치를 정하고 아니면 그냥 묶음으로 가도 돼요. 어쩌고 4 어쩌고 이거랑 어쩌고 5 어쩌고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이렇게 숫자 하나 더 얘 순서를 정한다고 생각해서 이 묶음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4에 하면 6, 7밖에 안 되니까요. 6, 7밖에 안 되니까 2팩 3개 중에 2개 뽑아서 순서까지 3 곱하기 2 해주고 남은 건 얘네들의 순서 3팩 이게 아마 가장 빠른 풀이지 않을까. 자, 푼 사람 손. 네. 세면이 어떻게 풀었니? 이렇게 풀었어? 어떻게 했지? 서현이는? 저도 두 번째 걸로 했어? 서현은? 못 풀었어? 또 누가 풀었다 그랬죠?
은기 어떻게 풀었어? 두 번째 거?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보통 잘 모르는데 혹시 풀었던 기억이 나니?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나는 이게 딱 보였었냐면은 사실 나 이거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기억을 못하거든 이런 거. 근데 보고 4랑 5를 4 양옆을 정하고 5 양옆을 정하는데 4, 5가 만약 붙어버리면 양옆 두 개를 정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나는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케이스 부분을 될까를 생각을 했고 그러면 모든 경우 처리 가능하겠네 해서 나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떠올랐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안 떠올랐다 이렇게 풀면 돼요. 물론 이렇게 풀면 이번에 풀기 좀 빠듯하긴 하겠지. 근데 시험 시간 내에 이게 터프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만 풀어도 괜찮아. 풀 수가 있으면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잖아. 뭔가 규칙을 중간에 발견해서 이웃하냐 안 했다 달라지는구나. 이웃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이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곱하기 이거를 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솔루션 3가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힌트로 써놓고 너네가 두 가지로 한번 다 풀어볼래요? and고 이웃 여부에 따라서 묶음을 어떻게 만들지를 정하고 순서를 정했다. 솔루션 2가 되는 거죠. 이거 자, 이거는요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없고요. 질문을 다음 시간에 받을게. 다 경우의 수니까 어차피 이거 하나만 딱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완전 순열, 교란 순열 기억나나요? 사람 인원 나와 있고요. 섞을 때 내 거 안 가지는 경우의 수인 거야. 내 거를 내가 갖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5명한테 그 5명의 수험표를 받았다가 다시 나눠줄 건데 모두 자기 거 못 받고 다른 사람 거를 받을 경우의 수,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따라서 완전 순열, 교란 순열. 이건 원래 수용도 그리거나 점화식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둘 다 끔찍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외우라고 했었어. 따라하세요. 0, 1, 2, 9, 44 외우라고 했죠? 몇 명일 때냐에 따라서 한 명이 내 거 못 받는 건 불가능해. 한 명밖에 없는데 무조건 내 거 가지지? 0. 2명이 내 거 안 가는 경우의 수 서로 바꿔 가지는 한 가지. 와 같은 느낌으로 0, 1, 2, 9, 44.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되는 거야. 5명이 못 갖는다? 경우의 수 44.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 나눠준다? 500. 분의 44가 답이에요. 그러면 4로 나누면 되겠죠. 120분의 44니까 30분의 11. 2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이게 미친놈이지. 44면은 수영도 어떻게 그려? 수영도 그 가지가 44개가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말도 안 되고. 자, 이거 써봅시다. 교란순열. 자, 이때 이거 0, 1, 2, 9, 44. 예를 들어 누구는 자기 거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진다? 그럼 자기 거 가진 사람 결정해주고 자기 거 안 가진 사람을 이제 교란순열로 섞어주면 돼요. 이거는 너네가 외워놓는 게 좋고요. 0, 1, 2, 9, 44까지는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개념할 때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자, 문제는 더 안 봐도 될 거고. 자, 우리가 확률 쪽은요, 개념이 엄청 적어요. 개념이 엄청 적은 게, 대단원 1단원에서, 대단원 2단원 확률. 얘는 첫 번째가 그냥 확률이야.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 세 번째가 독립과 종속인데요. 첫 번째 확률에서 요것만 적어놓은 거. 표본 공간이 뭐고, 사건이 뭐고, 표본 공간 뭐고, 그런 사건이 뭐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의 정의,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 따라서 확률의 더
덧셈 정리. 덧셈 정리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확률. 합집합이니까 우리 무슨 원리를 떠올려야 될까요? 합집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포함배제 원리. PA, PB, 마이너스 P, AB. 따라하세요. 포함배제의 원리. 그게 확률에서는 따라서 확률의 덧셈 정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덧셈 정리냐? 따라하세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더하기가 된다. 곱사건이 공사건이면 더하기가 된다. 또는 따라서 개반사건의 덧셈 정리는 더하기가 된다. 네, 합의 법칙이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근데 포함배제 원리 뒤에 빼는 것까지가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포함배제 원리. 네, 이것까지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못 풀면 확률을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몰라서 못 풀는 거예요. 숙제 공부하고 잘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